여러분 안녕하세요. 민훈기입니다. 오늘 17일부터 KBO 리그의 스토브 리그 FA 시장이 드디어 막 올렸습니다. 총 40명의 선수가 FA 공식 자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청한 선수는 21명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은 이제 FA 자격이 주어졌고 오늘부터 17일부터 모든 팀들과 협상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은 FA 시장, 어떻게 FA 또 등급이 이루어지고 보상 선수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과연 FA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양의지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21명의 FA 그 자격을 얻은 선수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NC 다이노스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수 양의지를 비롯해서 2루수 박민우, 또 유격수 3루수도 보는 노진혁, 투수 이재학, 원종현, 외야수 권희동, 이명기, 이 선수들이 FA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LG 트윈스에는 3명이 있습니다. 포수 유강남, 1루수 최은성, 구원투수 김진성, 그리고 SSG 랜더스에는 우완투수 이태양과 외야수 오태곤, 키움 히어로즈에도 2명이 있습니다. 사이담 한현희, 또 베테랑 선발인 정찬호 선수,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의 2명의 내야수 오선진과 김상수 등이 FA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그 외에 1명 신청한 구단들도 있는데요. 기아 타이거스의 포수 박동원, 두산 베어스의 포수 박세혁, 하나이글스의 투수 장시환, KT 위즈의 내야수 신본기,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강윤구, 이 선수들이 이번에 FA 자격을 취득한 21명의 선수들입니다. 이제 FA 신청을 포기한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LG 트윈스의 선발 임찬규, 그리고 베테랑 내야수 성원창 선수 2명이 FA 신청을 포기를 했고요. NC의 불펜 심창민, SSG의 포수 이재원, 기아 외야수 고종욱, 삼성 외야수 김헌곤, 그리고 투수 김대우, KT 위즈의 심우준, 박경수, 두산의 투수 임창민, 장원준 등도 FA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시즌 성적이 원하는 만큼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FA 시작에서 그다지 이득을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신청을 포기한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단과 장기 계약을 맺었던 선수들, SSG의 최정, 박종훈, 한유섬, 삼성 구자욱, 이 선수들 역시 FA 신청을 당연히 하지 않았고, 또 은퇴한 선수 안영명, 전유수, 나지완, 이현승, 이 선수들이 역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A 신청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FA 선수 21명이기 때문에 각 팀이 영입할 수 있는 외부 FA는 최다 3명이 됩니다.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가 11명에서 20명까지가 되면 영입할 수 있는 외부 FA가 2명이고요. 21명에서 30명까지가 되면 영입할 수 있는 외부 FA가 3명이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최다 3명까지 외부 FA를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FA의 등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FA는 A, B, C 등급이 있고 등급에 따라서 보상 제도가 달라집니다. 2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선수들의 권익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보상 제도, 즉 직전 시즌의 연봉에 200% 더하기 선수 1명, 혹은 직전 시즌 연봉의 300%를 보상하는 것이 모든 선수에게 적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나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은 이적 기회가 아주 현저히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3등급으로 나눠서 보상에 차등을 두는 그런 제도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은 신규 FA 취득 선수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연봉, 그리고 평균 옵션 금액, 순위, 이런 순위를 정해서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연봉에 따라서 등급이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등급을 보면 구단 내에서 연봉이 3위 이내, 그리고 리그 전체에서 30위 이내에 드는 선수는 A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A등급 선수를 그 외부 FA로 영입을 할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의 200% 더하기 보호선수 20명 중에 1명을 내주거나, 아니면 직전 연도 연봉의 300%를 원 구단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올겨울에 A등급 선수로는 유강남, 최은성, 박동원, 한현희, 박민우, 박세혁,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B등급 선수는 구단 내 그 연봉 순위가 4위에서 10위, 전체에서 31위에서 60위까지 선수, 또
FA 자격을 재취득한 선수, 그러니까 두 번째 FA가 되는 선수는 B등급이 되는 거죠. 이 B등급 선수에게는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보호 선수 25명 외에 1명 지명을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를 보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B등급 선수로는 양의지, 정찬헌, 이재학, 노진혁, 권희동, 김상수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C등급 선수는 구단 연봉 순위에서 11위 이하이거나 전체 순위에서 61위 이하인 선수는 C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만 35이 넘어서 처음 FA 자격을 취득해도 역시 C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의 150%를 원 소속 구단에 보상을 하면 됩니다. C등급 선수로는 이태양, 오태권, 김진성, 신본기, 원종현, 이명기, 오선진, 강윤구, 장시환, 자, 이렇게 9명의 선수가 C등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A등급, B등급, C등급 21명의 선수가 시장에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스토브리그 시장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올스터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양의지 선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의지 선수는 1987년 6월 5일생, 내년이면 만 36이 되는 시즌입니다. 올 시즌 성적은 130경기에서 2할 8푼 3리, 20홈런 94타점, 홈런 타점은 팀 내 1위였고요.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수가 공동 29위, 홈런 리그 공동 13위, 타점 리그 공동 8위, 상당히 괜찮은 좋은 성적을 올렸죠. 그리고 이제 포수 이닝으로 가보면 736과 3분의 2이닝을 수비를 보면서 리그 6위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2이닝을 살짝 넘겨서 리그 16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인 2020 시즌을 보면 792이닝으로 리그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수 수비 이닝만 놓고 보면 탑 클래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렇지만 수비 대비 승리 기여도를 보면 올 시즌에도 여전히 리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비 역시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이런 기록들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공수에서 보면 능력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역시 톱 클래스를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36이 된다는 점은 특히 포수라는 포지션으로 볼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포수 이닝이 부상 때문에 뚝 떨어졌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FA 포수 양의지의 가치는 첫 번째 FA가 됐을 때 4년간 125억 원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그 시장 상황이 개입되면서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르면 올스터브리그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주 좋은 포수 자원이 4명이나 나와서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팀들이 좋은 포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스토브리그 포수 시장 역시 파는 이가 훨씬 유리한 셀러스 마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가장 꼭지점에 있는 양의지 선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FA 시장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역시 주도권은 양의지 선수가 쥐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억 원이 넘는 가치가 형성됐다는 것이 시장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고요. 언론에서도 연일 양의지 선수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에 부채질을 한 데다가 최근에 전 소속팀 두산 베어스발 양의지를 반드시 잡아라 라는 특명 소문까지 또 돌면서 주가는 더욱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7일부터 FA 선수들이 이제 모든 팀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소속팀 NC 다이노스는 이미 양의지 선수에게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소스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제시액이 이미 테이블 위에 오른 가운데 그 양의지 영입 전에 뛰어든 다른 팀들 역시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모두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스토브리그가 시작될 때 모든 팀 단장님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절대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선언은 희망사항에 불과하고요. 결국 시장 상황이 많은 것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의지 포수는 100억 원 이상, 그렇지만 지난번 FA 때 받은 125억 원은 약간 낮은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이제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양의지 선수는 뛰어난 그 실력만큼이나
또 돈복도 아주 많은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자, 양의지 선수가 어느 팀과 계약하느냐 만큼이나 또 어떤 규모로 계약을 하느냐 역시 시장 형성의 기준이 될 텐데요. 물론 가장 먼저 양의지 선수의 계약 발표가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번 겨울 가장 중요한 계약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양의지 선수가 가장 필요한 팀은 롯데 자이언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젊고 잠재력 있는 투수들이 많은 팀이라서 양의지가 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NC 다이노스 역시 똑같은 이유로 양의지가 필요합니다. 얘는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고 포수 양의지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NC 관계자가 양의지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결정이 되든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도 들어서 아마 양의지 선수의 계약 발표가 조만간 터져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겨울 시장이 형성이 돼 가는데요. 뭐 소문은 늘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원 포수가 기아와 약간 삐걱대는 마무리를 하면서 흐름이 약간 바뀌는 또 분위기도 있죠. 유강남 포수가 남쪽의 어떤 팀으로 간다느니 또 그 자리에 박동원 포수가 온다느니 박세혁 포수도 수도권의 다른 팀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문들이 돌고 돕니다. 이루수 박민우 선수도 수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NC에서는 또 반드시 잡겠다고 좀 벼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은성이나 노진혁, 김상수, 권희동 이런 좋은 야수들이 많은데다가 올겨울에는 희귀종이 돼버린 선발투수 자원 한현희, 정찬원, 이재학도 과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상이 적은 C등급 이태양, 오태곤 선수 같은 경우 가치가 꽤 높아서 과연 SSG가 눌러 앉힐 수 있을지, 물론 팀에 남고 싶어하는 선수들의 의지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가치를 더 인정해주는 팀이 나온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진성, 신본기, 원종현, 이명기, 오선진, 강윤구, 장시환 이 베테랑들이 C등급이기 때문에 팀에 아직 존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 기대 이상의 관심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에이전트의 말처럼 FA 협상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뭐 같은 소속사에 속한 같은 포지션 선수끼리라도 다른 선수의 협상 진행 과정, 내용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서로 공유할 수도 없고 공유할 리도 없고 공유하게 만약에 된다면 그야말로 협상 진행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소문들에도 불구하고 또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BO 리그의 경우는 또 소문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이 아마도 내부 정보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이 17일 스토브리그의 첫날이고 아직은 첫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협상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오늘 저녁이나 어쩌면 내일 아침 첫 FA 소식이 터질지도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는 이틀째 되던 날 하나 이글스가 포수 추재훈과 5년 54억 계약으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이제 막이 올랐었죠. 과연 올 스토브리그는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갈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자, 오늘은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하지만 또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